이 쓰레기를 먹으라고. 여기 한 하버드 학생이 밥그릇을 보면서 인상을 쓰고 있네요. 도대체 이 학생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온 걸까요? 이들의 수학여행은 즐겁게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구독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물리천문학과 3학년 김민지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6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한 번도 고국을 밟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학기 운명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답니다. 모든 것은 코스모스 클럽의 아시아 천문대 견학 프로젝트 회의에서 시작됐어요. 동아리 회장 알렉스가 백지에 중국, 일본, 한국이라는 세 나라의 이름을 적으며 투표를 제안했죠. 다들 의견 있으면 말해봐. 다수결로 정하자. 중국 유학생 팅팅이 가장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이야. 고대부터 천문학이 발달했고 내가 안내할 수 있어서 편할 거야. 텐진 천문대는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시설이야. 팅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일본인 유학생 하루키가 끼어들었어요. 일본은 어때? 노벨상 수상자만 해도 28명이나 되고 첨단 과학시설도 많아. 게다가 엔화 가치가 낮아서 여행 비용도 저렴해. 두 사람의 설전이 격해질 때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답니다. 한국은 어떨까? 제 작은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솔직히 나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 6개월 때 미국으로 입양됐거든.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최근 한국은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특히 천문학 분야에서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부터 최신 우주 관측소까지 있잖아. 게다가 K-드라마나 K-팝으로 익숙한 나라라서 문화적 충격도 적을 거야. 제 진심 어린 말에 제임스가 지지 의사를 표했어요. 나도 찬성해. 한국의 천문학 역사가 궁금해. 특히 세종대왕 시대의 천문 관측 기구들이 서양보다 앞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팅팅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투표 결과는 한국 방문으로 결정됐답니다. 제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코스모스 클럽 학생들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공항이 정말 깨끗하고 현대적이야. 알렉스가 말했어요. 여기 와이파이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소피아는 핸드폰을 확인하며 놀라워했답니다. 팅팅은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도 이만큼 크고 현대적이야.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친구들은 한국의 발전된 대중교통에 감탄했어요. 서울의 한옥스테이에 도착한 저희는 한국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죠. 온돌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소피아는 감탄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 어떻게 된 거지? 한옥 주인은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인데 바닥 아래로 열기가 지나가게 해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한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사용해온 기술이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네요.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바닥을 데우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다음 날 저희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입구에서 한복을 빌리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답니다. 여러 한복 중에서 저는 하늘빛 치마에 연분홍 저고리를 선택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을 지나며 저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마치 이곳에 전에도 와본 적이 있는 듯한 묘한 친숙함이 느껴졌답니다. 수백 년 전 이곳을 거닐었던 제 조상들의 기억이 DNA를 통해 전해진 건 아닐까요? 이곳이 근정전이라는 정전이에요. 왕이 중요한 국가 행사를 주관하던 곳이죠. 가이드님의 설명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팅팅이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건축 양식은 중국의 자금성과 비슷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불쾌했지만 말다툼을 벌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때 놀랍게도 가이드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사실 한국, 중국,
일본의 궁궐 건축은 모두 동아시아 목조 건축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복궁은 지붕 처마의 곡선이 더 부드럽고 내부 공간 구성이 차이가 있죠. 특히 온돌과 마루를 함께 사용한 점은 한국 건축만의 독특한 특징이랍니다. 가이드님의 지식에 팅팅도 감탄한 듯 했어요. 제임스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경복궁에서도 천문 관측을 했나요? 물론이죠. 이곳 향원정이라는 연못정자에서 별을 관측했고 근처에 있던 간이대에서는 천체의 움직임을 측정했어요. 조선시대 천문학은 국가 운영의 핵심이었답니다. 저는 감탄하며 향원정으로 향했어요. 연못에 비친 정자의 모습이 마치 별이 물에 떨어진 것 같았죠. 그곳에서 찍은 사진은 지금도 제 휴대폰 배경화면이에요. 근정전 뒤편 후원을 거닐던 중 저는 한복을 입은 다른 입양인 여성과 마주쳤어요. 그녀도 미국에서 왔다고 했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은 뿌리를 찾아 여행하는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너무 혼란스러웠어. 모두가 나와 같이 생겼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 그녀가 말했어요. 정확히 그 느낌이 어떨지 상상해봤어요. 제가 대답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두 세계에 모두 속한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녀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경복궁을 나오며 저는 팅팅과 나란히 걷게 되었답니다. 어때?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달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팅팅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인정할게. 내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독창적이야.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여행의 가치가 아닐까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순간 말이에요. 경주로 이동한 저희는 세계 최고의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를 방문했어요. 제임스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드디어 첨성대를 직접 볼 수 있다니. 문화의 설사님이 저희를 맞이하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인 첨성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첨성대는 신라의 27대 왕인 선덕여왕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지요. 저희는 빙 둘러서서 경청했어요. 첨성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당대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집약된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높이 9.17m의 원통형 구조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는 무게 중심을 낮게 유지해 지난 1400년간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지요. 제임스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돌의 개수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문화의 설사님이 밝게 웃으셨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첨성대는 약 362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는 음력 1년의 날짜인 362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2단으로 구분되는 것은 1년 12개월을 의미하고요. 팅팅이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정말 천문 관측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중간에 있는 작은 창문은 특정 별자리나 천체를 관측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어요. 이를 통해 계절 변화를 예측하고 농사 시기를 결정했지요. 또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로 시간을 측정했고요.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그럼 시계 역할도 했네요. 제임스는 첨성대 주변을 돌며 사진을 찍었답니다. 믿을 수 없어. 1400년 전에 이런 정밀한 과학적 시설을 만들었다니. 첨성대 방문을 마친 저희는 다음 일정으로 토암산 자락에 위치한 불국사로 향했어요. 웅장한 절 입구에 도착하자 모두가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숨을 들이켰답니다. 불국사는 서기 751년 신라 경덕왕 때 김대성이 창건하여 774년 해공왕 때 완공된 사찰입니다. 현지 가이드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곳은 불교의 이상적인 세계, 즉 불국을 지상에 구현한 공간이죠. 저희는 청운교와 백운교를 지나 자아문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님은 불국사의 건축 구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불국사는 크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요.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구역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구역이죠.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청운교와 백운교는 국보 제2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의는 속세에서 부처의 세계로 올라가는 다리를 상징한답니다. 대웅전 앞들에 도착한 저희는
두 개의 멋진 석탑 앞에 멈춰 섰어요. 왼쪽에 3층 석탑이 석가탑, 국보 제21호입니다. 오른쪽에 화려한 탑은 다보탑, 국보 제20호고요. 가이드님이 설명하셨답니다. 석가탑은 높이 8.2m로 단순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보여줘요. 각 부분의 비례와 전체 균형이 완벽하지요. 반면 다보탑은 높이 10.4m로 정교하게 다듬은 석재를 목재. 건축처럼 짜맞추어 복잡하고 화려한 장엄미를 보여줍니다. 제임스는 두 탑을 번갈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같은 시대에 지어진 두 탑이 이렇게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니 흥미롭네요. 마치 과학적 정밀함과 예술적 상상력의 조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두 탑 사이에 서서 그 에너지를 느꼈답니다. 이곳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1300년 전 신라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서 이 탑들을 바라봤겠죠? 알렉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래, 너의 조상들이었을지도 모르지.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진관사에서의 템플스테이는 저희에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스님의 안내에 따라 사찰 내부로 들어서자 복잡한 도시 생활과 멀리 떨어진 고요함에 마음이 차분해졌답니다. 템플스테이는 1700년 한국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산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스님이 설명하셨어요. 오늘은 바루공양 108배 참선 명상을 체험해 보실 거예요. 바루공양 시간, 저희는 4개의 그릇이 포개진 바루 세트를 받았답니다. 스님이 바루 사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바루는 수행자의 식사 도구이자 수행의 방편이에요.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확한 양만 받아서 남김없이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죽비를 3번 치자 모두 합장한 후 공양을 시작했어요. 저희는 서로 말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에 집중했답니다. 알렉스는 평소 음식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쌀 한 톨도 남기지 말라는 지시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공양이 끝나고 죽비가 다시 울리자 저희는 김치 한 조각으로 바로 안쪽을 깨끗이 닦는 과정을 배웠어요. 빙글빙글 돌리면서 바루를 닦은 후 그 김치를 먹고 바루를 헹군 물까지 마시는 모습에 소피아는 처음에는 망설였답니다. 물까지 마셔야 하나요?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답니다. 네, 바루공양에서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청빙과 환경보호의 정신이지요. 저녁 나눔의 시간에 스님은 바루공양의 5가지 정신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바루공양에는 평등, 청결, 청빈, 공동체, 복덕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지위에 높고 낮음 없이 모두가 같은 음식을 나누는 평등의 정신, 깨끗하게 관리하는 청결의 정신, 낭비 없이 살아가는 청빈의 정신, 함께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는 복덕의 정신이 그것이랍니다. 팅팅은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을 깨끗이 먹는 시스템으로만 보았으나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놀란 듯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낭비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중국에서도 식사 예절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까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108배와 참선 명상은 항상 바쁘게 살아온 하버드 학생들인 저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특히 스님과의 차담 시간은 저에게 특별했답니다. 스님,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랐어요. 가끔 제 정체성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답니다. 당신의 생명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당신의 삶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과거를 찾아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의 목적은 결국 현재의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에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랫동안 갖고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템플스테이의 밤, 진관사 뒤편 언덕에서의 별 관측 프로그램은 천문학도인 저희에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맑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스님은 한국의 전통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저기 보이는 북두칠성은 한국에서 칠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저쪽의 견우성과 직녀성에 얽힌 사랑 이야기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별 전설 중 하나랍니다. 제임스는 한국의 전통 별자리와 서양 천문학을 비교하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한국 천문학이 단순한 관측을 넘어 우주와 인간의 관계, 자연과 사회의 조화를 탐구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네요. 이런 통합적 접근은 현대 천체물리학에서도 중요한 관점이랍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희는 국내 최고의 첨단 천문대를 방문했어요. 천문대 연구원분들이 한국의 현대 천문학 발전과 국제 프로젝트 참여 현황을 소개해 주셨답니다. 한국은 현재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어요. 선임 연구원님이 설명하셨죠.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우주 관측 시스템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답니다. 제임스는 열정적으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고대 천문학 지식이 현대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연구원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조선시대의 천문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장기간의 천체 현상을 연구하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수백 년 전의 기록이 현대 천문학의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셈이지요. 천문대 방문 후 연구원분들은 저희에게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을 제안해 주셨어요. 제임스와 저는 눈을 빛내며 즉시 관심을 표현했답니다. 전주 한옥마을 방문에서는 부드러운 선의 미학과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고 비빔밥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어요. 이때 저는 제 입양 기록에 있던 출생 지역이 전라북도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곳이 내가 태어난 지역과 가까운 곳이야 소피아에게 속삭였죠.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전통 된장 만들기 체험은 저희에게 과학적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한국의 농가를 방문해 메주를 만들고 장독대에 된장을 담그는 과정에서 팅팅도 발효과학에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중국의 발효식품과 한국의 된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그가 진지하게 물었죠. 농가 주인분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된장은 메주를 만들고 건조시킨 후 소금물에 담가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치지요. 이 과정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미생물이 작용한답니다. 발효 과정의 과학적 원리에 감탄했어요. 이런 전통 지식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과학적 기반을 가질 수 있었는지 놀랍네요. 여행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치맥 파티를 열었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여행의 마지막 밤을 즐겼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 알렉스가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죠. 고대 천문학의 지혜가 현대과학과 만나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영감을 주는 경험이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그저 내 뿌리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여행이 되어서 기뻐. 팅팅도 진심 어린 말을 건넸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과학과 문화에 대해 많은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 여행으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별이 빛나는 한강의 밤하늘 아래 저희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학술 탐방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느꼈어요. 하버드로 돌아온 저희는 캠퍼스에 작은 혁명을 일으켰어요. 한국 천문대와의 국제 연구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학 연구회를 설립했으며 동서양 천문학 비교 연구 특별 세미나를 개설했답니다. 팅팅은 첨성대의 천문학적 정밀도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소피아는 바로공양에서 영감을 받아 환경공학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임스는 불교 철학과 양자 물리학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게 찾아왔답니다.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교환학생으로 1년간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입양인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생물학적 부모님을 찾아볼 용기도 생겼습니다. 출국 전날 밤 하버드 천문대의 대형 망원경으로 마지막 별 관측을 했어요. 제임스, 소피아, 알렉스, 심지어 팅팅까지 모두 모여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답니다. 첨성대가 1000년을 넘어 별을 관측했듯이 우리의 우정도 오래 지속되길 바라. 알렉스가 건배를 제안했어요. 팅팅은 제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 근데 이제 알겠어. 내가 한국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를. 내가 정말 부럽다 민지. 두 세계의 지혜를 모두 품게 될 테니까.
지금 서울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일기를 씁니다. 오늘 서울대 천문학과 첫 수업을 들었고 첨성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 수학여행이 저에게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을 이끌었다는 점이 참 운명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 최고 명문대 학생들조차 감탄한 우리나라의 과학유산과 문화적 깊이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첨성대의 놀라운 천문학적 정밀도와 1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건축기술, 불국사의 아름다운 석탑 등 이 작은 땅에서 이런 과학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생기네요. 알면 알수록 대단한 대한민국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